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도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예전 선거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된 선거법과 선거구 조정 사안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명단입니다. 모두 10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중 8명이 같은 당 소속입니다. 이 중 7명의 예비후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자신과 정당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의 경우 이름 알리기가 수월합니다. 춘천 선거구가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석수가 증가하니 출마 희망자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춘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수는 지난 총선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춘천 분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의견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가 결정되고 나서야 그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와야지 춘천이 그 분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다음 달 26일부터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열흘 전인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과 시도별 의원 정수를 알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어야 하는 2월 26일에 한 10일 전인 2월 15일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총선에서도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 때까지 국회 협의가 안 된 전례가 있어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됐고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총선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투표에 나서게 될까요? 이 정당을 보겠다, 후보자 인물을 보겠다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실제 선거에서는 어떤지 홍한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정당 투표에서 홍천 횡성 주민들은 새누리당의 48.6%, 민주통합당의 37.8%의 지지를 보내 정당 투표율은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투표는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가 51.8%, 민주통합당 조희련 후보는 48.2%로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춘천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37.8%, 더불어민주당의 27.6%의 지지를 보냈지만 국회의원 투표는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50.5%,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45.9%로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원주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8%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지만 원주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1%포인트, 을 선거구는 0.5%포인트의 초박빙 승부를 벌였습니다. 선거에서는 정당 따라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 따로, 인물 따로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당 투표에서 강릉과 양양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앞섰지만 시장과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근, 김진아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소속 정당도 중요하지만 경력과 자질 등의 인물론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당인지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어떻게 이행을 해왔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MBC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도덕성이 2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약, 우리 지역 기여도, 인물 등이 소속 정당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공약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개인의 인물론이라든가 아니면 공약 내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인물이냐 정당이냐 올해 총선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을 더 선택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북한과의 공동 개최 등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최 도시인 평창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태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평창과 강릉, 정선 등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70여 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러질 전망입니다. 북강원도 원산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해 남북이 공동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동계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유치하게 됐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초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추진되던 대회명이 강릉의 반발로 강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 개최 장소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대회 명칭까지 바뀌는 등 올림픽 유치를 위한 평창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2018 동계올림픽 이후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창을 배제한 강원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평창 주민을 허탈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도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봉사가 필수적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폐회 식장을 비롯해 앞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도시 간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개폐식장에 대한 부분은 평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람입니다. 올림픽 유산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는 2022년이면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집니다. 이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30km로 제한이 될 예정인데요. 횡성 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바닥에 시속 50km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통상 시내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것과 달리 10km 낮은 겁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곳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시속 40km였던 것이 30km로 조정됐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경찰서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3개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 장비를 늘리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연평균 25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보행자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시도 올해 하반기까지 표지를 정비해 제한 속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제한 속도가 조정된 건 전국적으로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9.7%, 인구 10만 명당 3.3명으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68개 지점의 제한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이 지점에서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기존 1.32명에서 0.55명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사고 건수도 834건에서 723건으로 13% 줄었습니다. 5030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 제도가 확실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제한속도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시범 운영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도내 이용자는 2만 5천 명, 종사자는 1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서비스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장기 요양기관은 770여 곳,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2,000명입니다. 평균 구인 임금은 183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차이가 줄고 있고 오래 근무해도 인상은 거의 없습니다. 교대 근무와 밤샘 근무 등 일은 힘든데 수당은 제대로 못 받는 등의 문제도 많아 70% 이상이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협회나 노조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조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정보 공유가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은 어디 출신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이고 실질적 가장인 경우가 많은데 돌봄은 전문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해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모델로 고충 상담과 교육, 취업 연계는 물론 협회 설립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모여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 지침이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표준안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돌봄 서비스를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종합재가센터 2곳을 시작으로 22년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다시 검출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화천군 민간인 통제선 내 멧돼지 폐사체 3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폐사체 3마리 모두 앞선 2차례 확진 폐사체와 2km 이내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경우는 모두 72건으로 철원에서 17건, 화천에서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인근 농장 차단 방역과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에 나섭니다. 원주환경청은 오늘부터 설 연휴 전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점검반을 구성해 공장 밀집 지역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며 설 이후에는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택 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제천 삼척 구간 미개통 구간의 착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재추진합니다. 강원과 충북 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9월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국민청원을 추진했지만 참여 인원 기준인 20만 명을 넘지 못해 올해는 다음 달 7일까지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주민 서명부를 관계부처에 보내고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 참여 업체가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1인당 월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참여 기업체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체는 춘천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강릉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2018년 22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2006년 교통사망사고 전산관리 실시 이후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이 늘었고 중앙분리대 4.7km 설치와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말 교원 264명의 명예퇴직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9명, 공립초등학교 55명, 공립중학교 114명, 공립고등학교 51명, 사립중학교 6명, 사립고등학교 28명 등입니다. 도내 명예퇴직 교원 수는 2016년 263명에서 2017년 16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18년 193명, 지난해 314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26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 인권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급속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피로도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해 373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부터 원주 지역 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8월까지 반곡초와 북원초, 단계초, 서곡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단구초와 섬강초, 태장초, 봉대초에 도로 확장과 울타리 설치 등의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원주시는 현장 점검과 수요 조사를 통해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CCTV 설치가 필요한 초등학교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 주말 실내 낚시터 등 실내 체험장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육지에 마련된 실내 낚시터의 경우 1회에 120명씩 하루 6회 운영한 결과 7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맨손 송어잡기 행사장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등 개장 첫 주말에 기대 이상의 관광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홍천군은 홍천강에 루어 낚시터와 부교를 조성해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ITX 청춘 열차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여행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ITX 청춘 열차와 연계된 관광객이 30명 이상이고 유료 관광지 한 곳을 포함해 양구 지역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며 한 번 이상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